안녕하세요. 시가 흐르는 냇물, 시냇물의 민은선입니다. 신문 너머에 살고 싶다. 이 세상에 없는 신문 너머의 한 여인을 사랑하고 싶다. 그 나라는 아무도 꿈꾸지 않고 있다. 신문 너머에는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 그 나라는 아무도 절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나라에 핀 꽃향기 맡아보고 싶다. 신문 너머 부르는 노래 나는 불러보고 싶다. 수많은 소리와 언어들이 펼치는 향연 속에 말보단 글로써 나를 표현하고 수많은 자연의 이야기, 내면의 속삭임을 한 줄 시로 표현하며 나를 성찰하고 또 다른 이들의 공감을 찾아내는 시인들과 함께하는 시냇물. 오늘의 첫 부분 세미노 로시의 솔로 헤이 우나바람이 들으면서 문을 열겠습니다. 음악에 앞서 소개해드린 글은 오늘의 초대 시인이신 이종만 시인의 신문 너머에 살고 싶다 시 내용 중 일부였습니다. 오늘 만나볼 시인 이종만님은 경남 통영 사령도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양봉을 생업으로 하시며 시를 함께 쓰시는 양봉 시인이십니다. 그럼 시인님을 만나보기에 앞서 시인님의 시를 낭송가 박건아님의 목소리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봉일지 10번째 박사학위 이종만. 산속의 새 노래 들으며 받는 박사학위는 세상 어디에도 없지만 꽃노래 부르며 구름으로 취득하는 학위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길 모퉁이에서 펄럭거리는 박사학위 프레카드를 볼 때마다 산속에서 벌피기 하나로만 40여 년 외길 인생을 걸어온 나에게도 박사학위 하나쯤은 받아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벌들과 함께 꿀을 따서 완성한 표절 한자 없는 나의 꿀벌 박사 논문. 꽃피는 봄날 지도교수인 햇살과 바람이 나에게 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낭송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사이먼 앤 가펑클의 I'm a rock이었습니다. 그럼 시인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인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만입니다. 네, 선생님.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간략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그 통영군 사랑민에서 태어나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벌 치는 사람입니다. 원래 태어난 곳이 사량도. 예. 네. 예. 그러면 계속 섬에서만 살으신 거예요? 나이가 30 들어서 30 들어서 육지를 왔습니다. 그렇게요. 제가 보니까요. 1992년에 현대시학으로 등단하셨고 그리고 천상병 시인 문학상을 받으셨어요. 예. 정말 대단한 실력가이신데 선생님. 그리고 그동안 그래도 많은 시를 쓰시면서 시집도 많이 내셨네요. 시집은 이번 내면 한 4권째 내고. 네. 첫 번째 시집은 오늘은 이산이 고향이다. 그리고 찰나의 꽃.
네, 그리고 세 번째 또 세 번째는 양봉일지. 양봉일지. 네.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린 시는 네, 세 번째 시집인 양봉일지에 나온 시였습니다. 예. 네, 시를 들으면서 와, 선생님이 잘 표현됐다 그랬는데 요 박사학위를 쓰게 된 이 동기가 있을까요, 혹시? 저는 섬에서 그 학교를 별 그리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그때는 벌을 치면서 내가 이렇게 벌 치는 이 시기도 박사학위 하나 있으면 좋겠다 농담처럼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이 결국 이 시로 탄생이 된 이어진 것 거군요.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우리가 공부만 해서가 학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40년 했다면 예. 당연히 박사학위 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가 인정해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왜냐하면 양봉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도 선생님 따라가지 못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예. 그럼 지금 말씀 중에 느낀 게 나는 많이 배우질 않았어 그러면 그렇다면 시도 내가 누군가한테 사사받은 게 아니라 독학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저 스스로 배웠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놀랍게도 많은 시를 쓰시고 이렇게도 굉장히 그 고차원적인 시를 많이 쓰셨거든요. 예. 근데 저절로 그럼 이런 지혜가 나오신 걸까요? 물론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그럼 선생님의 노력은 어떤 거였을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동시를 쓰고 글을 계속 썼습니다. 쓰는 작업을 계속했다. 예. 그리고 중학교를 나오고 나서 중학교는 좀 참 어려워서 너무 배고파해서 공부를 못했어요. 네. 근데 집에 섬에 살면서 글을 쓰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는데 책이 없잖아요. 네. 그럼 책은 뭐냐면 자연을 보면서 책을 읽었어요. 아하. 자연을 보면서. 네. 그리고 자연을 보면서 내가 시를 내 스스로 계속 썼습니다. 그래갖고 사실 저는 그렇게 살아온 환경이 시를 쓰고 갈 그런 환경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나는 시인이 되겠다는 꿈만 가졌을 뿐이지. 꿈은 계속 가지고 계셨고. 가졌었지. 네. 내가 그 꿈을 앞에로 딱 깔고 저는 그 시인이 되기 위해서 걸어왔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전체 굴곡이잖아요. 네. 그럼 그 길을 내가 꿈을 깔지 않고 걸었더라면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꿈이 깔려졌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났다. 그 작은 시인이라면 꿈을 이룰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양봉은 처음부터 하려던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어찌 하다 보니까 양봉의 길을 접어졌다? 제가 한 20대 넘어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사실 깨기를 들지 못했어요. 와, 그 정도였어요. 이장병에다가 우울증에 모든 게 겹쳐갖고 그래서 제가 섬에 벌을 가져온 사람들이 있어서 가을에 네. 그래서 그 벌을 키면서 나도 한번 키워보고 싶다. 그 당시는 벌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예. 그래서 계속 노력해가지고 벌 4통을 구해가지고 고맙게도 그분들한테 따라다니면 일을 해주고 따라다니면서 배우신 양봉을 거야. 했습니다. 네. 예. 근데 그 일은 어떻게 쉽게 또는 마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셨나요? 그렇죠. 아주 내한테 내가 그 양봉 시계소에 스미 들어버렸죠. 그러면 양봉이 내게 주는 가르침 또는 편안함 그런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양봉을 하면서 내가 건강을 회복했어요. 건강을 회복했다. 네, 오케이. 건강을 회복. 네. 그게 제일 첫째 문제고요. 그렇죠. 네. 엄마 정말 좋은 거죠. 그리고 내가 너무 어려웠잖아요. 사실 내가 20대까지 책을 한 권 못 사봤어요. 네. 양복이라고 거는 기억 속에 없었어요. 근데 결혼하면서 입은 양복 첫 양복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벌을 키우다 보니까 돈이 조금 생기잖아요. 와, 양봉으로 또 돈을 벌 수 있었다. 생기니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렇죠. 책을 많이 사봤습니다. 그 양봉이가 버는 돈은 거의 책을 사는데 투자를 다 했다고. 그거 굉장한 거죠, 선생님. 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걸로 또 내가 책을 살 수 있다. 굉장한 행복감인데, 그건요? 예. 그래서 제가 평생 그 섬에서 사실 나무꾼으로 살아왔어요. 네. 장작을 하고 이래가 뱃사람들 파랑부 생계를 유지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20대 가까이 돼서 돈이 조금 생겼어요. 네. 그래서 삼천포에 배 타고 여객선을 타고 나와가지고 삼천포 하구 서집이라는 곳에 가서 그 여객선이 떠나는 시간까지 책을 골라가서 한끼 안내 일기였어요. 아, 첫 작품이. 예. 근데 그 돈을 가져 나오는데 책 한 권 사고 서울 들어가는 차비하고 딱 맞았어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을까? 그 안내일기를 딱 제봤을 때. 책을 한 권 샀다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죠.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어느 기분이. 누가 내가 최고의 선물 받은 것보다도 더 기뻤을 것 같은데요. 아, 그거는 뭐 포인은 못하죠. 그렇죠. 예, 네. 내 스스로 책을 한 권 샀다는 자체가. 지금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고향인 통영 사량도란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예, 예. 우리 청취자들도 혹시 거기를 안 가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예. 거기를 좀 멋지게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내 고향 사량도는 이런 곳이야 라고. 사랑도에는 그 등산 코스가 전국에서 제일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옥녀봉이라는 등산 코스.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네. 그리고 산이 이 남해안 섬 중에서 최고의 악산입니다. 아, 약산? 악산. 악산. 아, 험해. 산이 엄하다는 거죠. 오, 예. 엄하고 그리고 그 옛날에 사랑도 그 사자가 뱀 사자입니다. 아, 그 뱀사자예요? 예, 예. 뱀이 너무 많아서. 많아요? 예. 아. 얕은 길 모퉁이 지나갈 때마다 이 대맹이나 독사 이런 것을 발리뼈 깜짝깜짝 놀라며 평생 살아왔어요. 그럼 무섭겠는데요, 살짝? 그런데 그 평생 뱀하고 사니까 크게 무섭지는 않았어요. 이제 친구 같아요? 예, 예. 그렇군요. 아, 근데 험하고 그리고 뱀도 많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다. 예, 참 아름답죠. 네. 예. 그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걸까요? 참으로 아름답죠. 네, 우리가 아름답고. 상상할 수 없게. 노을도 너무 아름답고. 아, 노을도 아름답고. 예, 바다로 너무 잔잔하고. 아마 제가 전국을 벌 키우면서 다녔지만은 내가 지금 가봐서 고향을 들어가보면 내 고향만큼 아름다운 데가 없어요. 와, 선생님 말씀 들으니 예.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는요, 이렇게 선생님 시 세계를 소개하면서 예. 또 음악도 함께 하거든요. 예. 우리 잠깐 음악 하나 감상하고 들어갈겠습니다. 네. 들려드릴 음악은 조영남의 모란동백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시를 보면은요, 굉장히 깊이가 있고, 많은 그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시를 쓰기 위해서 특별히 교육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예. 그럼 시인이 되고자 하는 꿈은 언제 가졌을까요? 초등학교 3학년 때 3학년 때 예.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참 배고프고 음흠. 너무 힘든 난국에서 아버지도 없는 난국에 살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산 넘어 한 10리를 가야 돼요. 그걸 걸어 다니셨어요? 예, 예. 우와. 그런데 그 산고개를 딱 넘어갈 무렵에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인생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린 나이에? 예, 예. 와. 그래서 그게 뭐 길게 생각을 안 했어요. 아주 짧게 했는데 아마 그때 내가 시인이 되겠다는 어떤 꿈이 내게 찾아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통해서 나의 아픔을 괴로움을 표현하고 싶다. 그 어린 나이에. 그럼 실제로 시를 쓰셨을까요? 그 나이에? 그 나이부터 동시를 썼지요. 쓰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동시를 써갖고 100일장에 전국 학교 100일장에 3학년 때 전학년에 장언을 했습니다. 3학년이? 예. 어떤 시를 쓰셨을까요? 제목이었어요. 제목이 신발이었어요. 신발. 예. 그럼 혹시 그 내용 기억하세요? 예. 그럼 들려주실 수 있어요? 신발. 네. 신발이 떨어져서 학교에 가면 동물은 늦다고 달려가 버린 나 혼자 뒤를 가면 무서웠지요. 신발이 떨어져서 난 늦게 가는데 친구들이 달려가 버리면 나 혼자 뒤가 무서웠죠. 와, 어린 아이가 이거는 진짜 일부러 쓴 게 아니라 선생님의 실질적인 생각이고 마음. 바로 직접적으로 바로 썼지. 우리는 바로 써버렸지요. 그 선생님들이 근데 그거를 알아보신 거네요. 예, 그래서 3학년 때 장언을 했어요.
그때부터 시는 나에게 밥이고 예. 생명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동시를 계속 썼어요. 네. 근데 5학년 때 동아일보에 내 동시가 실렸어요. 진짜요? 예. 어느 시가? 그 시가? 아니, 다른 시가. 예, 그것도 그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요. 그건 기억 안 나지만, 그러니까 시를 쓰시는 그러니까 어떤 소양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네요. 예, 예. 네. 선생님, 그러면 차후에 예. 선생님이 어른이 돼서 예. 시인의 꿈을 이루고자 할 때, 뭐, 내가 학교를 다니고 배우진 않았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래도 누군가한테 또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 선생님이 가르침을 받을 것 같았는데, 예. 어떤 곳에서 선생님이 그 시적 소양을 배우셨을까요? 제가 등단을 하고 몇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그 뭐 깊은 그 교육은 아니고, 허영재 선생님과 제가 개인적으로 같이 왔어요. 네. 허영재 선생님이 이런 말씀 했어요. 한국 시를 차분하게 끝까지 한번 읽어보라고. 이동안 우리가 만났던 많은 시들을. 예, 한국 시들을 좀 깊이 읽어보라 하더라고. 그러면 정진구 선생님이 우리 한국 시인들 중에 시를 제일 잘 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을 내가 스승을 모셨다는데 상당히 내가 도움이 되었고, 제가 인대시학을 투고를 하고 3년 동안 말이 없었어요. 네. 근데 왜 말이 없느냐면 학벌이 없지요. 스스로 배웠지요. 미룰 수가 없잖아요. 네. 등단시키고. 그래서 3년을 등단을 시키지 않더라고. 근데 저는 부족하니까 헌망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부족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나를 3년 후에 등단을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오늘날의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인대시학에 많은 사람 등단을 시켰는데 이 종마이를 등단시키고 나서 전화를 최고로 많이 받았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시를 10년 동안 배워서 등단하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 등단하는 사람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럼 선생님 어느 부류가 나십니까? 물으니까 당연히 스스로 배워 등단하는 사람이 최고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윤 선생님 나한테 힘을 너무 부여해 줬어요. 제가 엄청난 힘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힘이 저에게 시를 더 쓰게 된 계기가 되지 않나. 그래서 네. 그 말씀을 종합해 보면 시를 어떻게 써야 된다고 하는 게 답이 있어요. 그럼 그 답이 뭘까요, 선생님? 그게는 저는 시를 자인하고 내가 공유하고 있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자인이 들려주는 시가 있어요. 네. 누구는 들을 수는 있지만 누구는 못 듣잖아요. 그렇죠. 나는 은밀하게 들었어요. 자인이 들려주는 걸. 그게 들리나요, 선생님? 예. 그리고 내가 얼핏하게 보잖아요. 나한테 보여주지는 말은 안 하지만 얼핏하게 보여주잖아요. 네. 내가 그걸 가져오는 거죠. 그게 내 시고 또 문제는 뭐냐면 시를 쓰다 보면 호흡을 쓰다 보면 언어의 냄새를 맡아요. 언어의 냄새를 맡아요. 언어의 냄새. 예. 예. 언어의 냄새가 시를 쓸 때 그 언어의 냄새가 다른 시행들을 불러와요. 근데 저는 시를 한 편 쓰면 5분에서 8분에 다 써요. 시 8행. 네. 한 분도 그 시간을 넘으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쓰면서 개작하고 또 보고 그럴 때면 그 뒷날 개작이 돼. 안 되는 작품이 돼버려요. 그런데 저 시는 전체 그렇게 써집니다. 몇 달 붙들고 있는 시는 한 편도 없어요. 그렇게 써졌어요. 궁금한 게요. 예. 선생님 말씀대로 나는 배움이 짧아. 예.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자연들이 말하잖아요. 예. 그거를 시어로 가져오는 거는 쉽지 않은 작업인데 어렵지요. 그걸 어떻게 찾아내실까요? 그게 영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영감. 저는 그 시를 쓸 때마다 전체 영감이나 상상력이 아니면 무섭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상상력이라고 아주 강하게 붙들어요. 네. 작은 것을 보여야지만 그 상상력이 너무 강하게 붙들어요. 그게 놓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영감이나 저는 저희 시가 100% 그렇게 써집니다. 와, 진정한 시인을 만난 느낌이 예. 드네요, 선생님. 그리고 저는 한 7년 전부터 새벽 3시
2시 반에 일어납니다. 딱 눈 뜨면 그 시간입니다. 내가 일하려고 한 것이가 눈을 네. 뜨면 딱 그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시간에는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어요. 그 시간에는.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 6시까지 제가 시를 써요. 아, 공부를. 그 새벽 시간에. 예. 그럼 일어나서 일을 하고, 쉬고 일을 하고, 낮에 딱 1시간 자요. 아주 깊은, 딱 1시간 자면 딱 떠요. 그렇게 이어온 게 한 7, 8년 돼요. 그렇게는 하루 한 편서 시를 쓰지 않으면 내가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져. 그래서 지금 며칠로 그런데 제가 시를 좀 쓰게 된 것이 그 아픔이 폭발하고 나서 시상이 왔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몸속에 아픔을 갖고 있을 때는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이 병이 머리에 폭발하면서 내가 시를 쓴다는 데 더 가까이 왔어요. 그러게요. 예. 그게 그 투병이 나의 스승이라는 얘기죠. 네. 투병이 나의 스승이라는 네, 얘기. 스승이 되어서 시 한 편의 시로 승화된 결과로 나온 거네요. 선생님, 저희가 이렇게 멋진 서대님의 시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또 아름다운 음악도 같이 감상하거든요. 혹시 선생님이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실까요? 저는 비목을 듣고 싶습니다. 아, 비목. 예. 네, 그러면 시인의 신청곡 비목을 성악가 신영웅님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스며간 깊은 계가 나 불에 댄 벌들이 돌아온다. 섬은 이제 외롭지 않다. 파도가 몰려와 해안을 핥고 간다. 섬은 더워져 있다. 수도 선착장, 작은 목선 한 척, 무틀 향해 꾸벅꾸벅 절을 올리고 있다. 낭송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김추자의 무인도였습니다. 와, 선생님, 그 시 수도 동백 안에 내용을 보니까 언뜻 그 섬의 풍경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게 이렇게 쓰셨어요. 불길 속으로 벌통을 싣고 간다. 아, 동백이 너무 많이 펴서 그렇게 표현하신 건가요? 물론 제가 필요해서 섬을 가지만은 섬은 저를 더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 왜냐하면 섬은 너무 외롭잖아요. 누가 오기를 너무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무 오기를. 근데 그 내가 가니까 나도 기쁘지만 섬도 기쁘잖아요. 외로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수도 시가 나온 것 같아요. 아, 그 꽃이 불을 대준다, 불을 내준다. 있는데 이런 표현은 또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불을 내준다 이 말은 저는 다르게 생각하면 동백은 정열이고 정열이고 불타는 가슴이잖아요. 네네. 그 정열 불타는 가슴은 내주는 거잖아요. 내주는 거죠. 네네. 여기는 곁들여서 버리기도 나눠준다. 동백옷이 내주지 버리 찾아가는 것보다 동백옷이 스스로 내주는 거죠. 네. 아, 이 시를 보면 꼭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이게 다양한 주제로 시를 쓰셨는데요. 이렇게
내가 시를 쓰면서 나도 치유하고 나의 그 한을 막 풀어내기도 했잖아요. 근데 선생님처럼 어떤 사람들도 가슴에 아픔, 서름 또는 이런 한을 쓰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분들께 선생님의 경험에 빗대어서 어떤 조언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싶을까요? 좀 간절하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간절하게 살아라. 예.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이야기, 사랑하며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라. 예. 그리고 남을 미워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 또 시를 쓴다는 자체가 영원한 시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써야지. 그냥 시인으로 시를 쓰는 게 아니고 영원한 시인이 무엇인가를 알고 시를 쓰라. 선생님 지금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기 삶을 개척하며 시를 쓰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시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어라고 한마디로 딱 던진다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세요? 시가 내게 준 영향은 나를 새롭게 살게 했어요. 새롭게 살게 했다. 살게 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애로움과 고독이 없어요. 시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는 애로움과 고독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조그마한 것에 우울증이 걸려요. 근데 외로움과 고독은 큰 스폰지 같아가지고 모든 얼음을 빨아들였다가 자연적으로 내뱉어 버려요. 근데 그 애로움과 고독이 없다 보니까 뭐냐면 우울증이 와버리잖아요. 차지해버리고 우울증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네. 언제나 치료할 수 없는 사회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네. 그렇게 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애로움과 고독함을 누리고 갈 수 있다는 자체로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기록되지 않는 시가 한 편 있는데 네. 시가 여기 있어요. 있는데 저는 30년을 섬에서 살았잖아요. 네. 너무 고독하고 너무 외로웠어요. 아마 거기 내 때의 밥이고 음식이고 내 생각이었어요. 전체가. 그러니까 육지를 바라보면 내 눈에서 눈물이 저절로 나와요. 그러겠네요. 예, 외로움이라고 한 것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고독도 거기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요새 사람들이 잊어버린 게 뭐냐면 섬마을에 가면 섬 쪽에 가면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크고 거기서 시집가고 거기서 나이가 80, 90대 갈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평생 애롭고 고독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번도 고독하고 외로워서 병원 간 일은 없어요. 이제 이해됐어요. 예.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인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남을 괴롭힌 것도 아니고 너무 베풀고 살았어요. 근데 그 고독과 외로움을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그 자체가 시인들이 책임이 크다고 봐야죠. 네. 선생님 지금까지 3편의 시집을 내셨잖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또 시집을 내시겠죠. 예, 예. 그럼 많은 독자들이 그 시를 읽고 선생님을 어떤 시인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 이름은 기억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내 시 한 편 기억해 주시면 참 이름보다는 나의 시를 기억해다오. 네. 지금도 역시 내 시 한 편을 누구든지 기억해 주길 바라면서 쓰고 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청취자님께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 말씀을 들어주신 데 대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열심히 시 쓰겠습니다. 네, 좋은 시 많이 써주시기 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예. 들려드린 곡은 울랄라 섹션의 서쪽 하늘이었습니다. 나의 시는 키가 되어 새들을 날려주고 있다. 나는 시를 쓸 것이다. 시 한 편 쓸 때마다 새장 속에 새 한 마리 날아가고 있다.
새들은 나무 위에서 나의 시로 노래 부르고 있다. 오늘도 시를 쓰고 있다. 나의 시로 새들은 청아하게 노래하고 있다. 가냘프게 노래하고 있다. 새장 안에 새 한 마리 나의 시로 오늘도 날려주고 있다. 새장 안에서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새장마다 텅 빈 새장뿐이었다. 나는 시 한 편 쓰고 있다. 네, 들려드린 글은 오늘의 초대 시인 이종만님의 나는 시 한 편 쓰고 있다 내용 중 일부였습니다. 시인의 이름 석자를 기억해 주기보다는 시인의 생각과 삶이 오롯이 담긴 시인의 시 한 편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양봉 시인 이종만님과 함께한 시냇물. 오늘의 마지막 곡은 장정희의 애상을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작의 연홍식, 구성의 황보양선, 진행의 민은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